2, 1. Thrusters engaged. It's okay, it's gonna be okay. Velocity protocol engaged. Where are you taking me? Crossing atmospheric layers. Systems. Wait, no. It's occurring. 미국도 똑같다. 만약 아이언맨의 재능과 강철 슈트 디자인에 스파이더맨의 가슴 찡한 스토리를 입히고 여기에 배트맨의 은둔형 히어로 설정까지 더한다면 이 영화는 명작이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절대 네버 그럴 수 없다입니다. Here, take this. You find him, you put that on. You hide. 있는 짜장면에 봉골레 파스타를 넣고 거기다 양념통닭까지 버무린 꼴로 아무리 맛난 음식이라 할지라도 이걸 마구잡이로 섞어버린다면 그건 음식 쓰레기나 다름없으며 지난 8월 개봉한 블루비틀이 바로 이런 끔찍한 혼종과 같은 영화였죠. 물론 블루비틀은 우리나라엔 개봉되지 못했기에 아마 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또 물론 개봉했다 해도 많이 안 보셨을 테지만 아무튼 결과적으로 블루비틀의 개봉 취소는 DC의 입장에선 최선이 아니었나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블루비틀은 왜 우리나라에선 개봉조차 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왜 끔찍한 혼종으로 평가받는 것인지 이름하여 버림받은 양자 파란벌레,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DC 영화들의 체제를 간략히 정리하자면 2013년 맨 오브 스틸부터 2017년 저스티스 리그까지는 잭 스나이더 체제, 그리고 2018년 아쿠아맨부터 2023년 플래시까지가 월터 하마다 체제로 여기까지는 DCEU, 즉 DC 확장 유니버스라 부르는 통합 영화들이었으며, 그 다음부터는 제임스 건 체제로 전환, 이름 또 DCEU에서 이를 빼고 DCU로 줄여 DC 유니버스 또는 DC 시네마틱 유니버스라 부르며 전면 리부트를 시행했고, 그 첫 번째 영화가 바로 블루비틀이었죠. Yeah, that's more like it. Nice choice. 그럼 DCU의 첫 타자인 블루비틀은 왜 우리나라에선 개봉하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바로 흥행 실패가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 그럼 왜 흥행하기 어려웠냐 하면 바로 직전에 개봉했던 플래시 63만 관객을 비롯 샤잠 신들의 분노 꼴랑 7만 8천, 그 밖에도 블랙아담 78만,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42만, 원더우먼 1984 54만, 버즈 오브 프레이 40만 등등 한국에서 최근 DC 영화들은 흥행은커녕 하나같이 100만도 넘기지 못하며 대폭망. 그렇기에 블루비틀 역시나 안 봐도 비디오였고 아예 개봉을 취소하고 빠르게 VOD로 넘어간 것입니다. 거기다 블루비틀과 아쿠아맨 로스트 킹덤은 DCU에 속하기는 하나 사실은 제임스 건이 맡기 이전 제작이 진행된 영화들, 즉 스건이 형 입장에서 보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양자와 같은 영화들이기에 굳이 개봉을 하지 않아도, 아니 오히려 개봉을 하지 않는 것이 다음 영화들을 위해 더 도움이 될 거라 판단했을 테죠. 왜냐면 그의 언급에 따르면 DCU의 첫 번째 작업은 2024년에 공개될 크리처 코맨더스 애니메이션이며 실사 영화는 2025년에 공개될 슈퍼맨 레거시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DCU의 챕터 1 신들과 괴물들로 분류했습니다. 다시 말해 블루비틀은 어디에도 끼지 못한 번외편으로 어정쩡한 포지션이 되었다는 것, 또한 그 완성도를 보면 개봉을 안 한 게 되려 잘한 선택이라 생각되는데, 그럼 이번에는 이를 자세히 알아보죠. 우선 블루비틀의 시놉시스는 주인공 하이메 레이스가 아주 우연히도 외계 유물인 스캐럽을 얻게 되고 이후 슈퍼히어로인 블루비틀이 되어 악당을 무찌른다는 매우 전형적인 히어로의 클리셰입니다. Come on, that's all
그리고 여기서 블루비틀의 문제는 여기저기 잘나가는 히어로들의 특성들을 컨트롤-C, 컨트롤-V에서 마구잡이로 짜집기 했다는 것으로 영화를 보다 보면 아, 이건 어디서 봤는데? 하는 기시감이 상당히 많이, 아니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든다는 것이며 대부분은 아이언맨과 스파이더맨 그리고 베놈, 나아가 DC 영화로는 배트맨과 그린랜턴의 특성들을 너무 적나라하게 섞어 놓았다는 것이죠. 즉, 섞어찌개 짬뽕 카피 히어로였다는 것. 물론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히어로들이 등장했기에 이제는 하늘 아래 새로운 슈퍼 히어로는 없다라는 반박을 할 수도 있고, 또 사실 신박하고 새로운 히어로를 만들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다른 영화들은 관객들을 사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하는데 블루비틀은 그 최소조차 하지 않은 채 그저 뻔뻔한 카피만 일삼았다는 것으로, 그럼 어디가 그렇게 뻔뻔했느냐 하면 슈퍼히어로를 만들기 위한 4대 요소 전부가 그랬는데, 일단 여기서 슈퍼히어로 4대 요소라 하면 가장 먼저 단연 간지나는 외형, 즉 비주얼이며, 다음으로 화려하면서도 강력한 파워 혹은 스킬, 그리고 그 파워를 얻게 되는 사건 및 서사, 마지막으로 파워를 얻은 이후의 각성 과정, 즉 비주얼, 스킬, 사건, 각성, 이 모든 부분에서 블루비틀은 다른 영화들을 카피하거나 흔해 빠진 레파토리를 도입했죠. 먼저 비주얼의 경우는 한눈에 봐도 아이언 스파이더 슈트와 너무나 유사했으며, Thought you'd hit harder than that. Yes! Wait, what are those? 거기다 슈트를 착용하는 형태나 슈트가 다양한 무기들로 변신하는 메커니즘까지 나노 기술이 적용된 아이언맨의 슈트를 아주 그대로 카피. Return landing successful. Kill power. 거기다 이걸 또 아이언맨 느낌처럼 멋지게 가져온 게 아니라 하필 DC 최악 망작으로 손꼽히는 반지 닦기 그린랜턴의 느낌으로 표현되었기에 정말 참담하다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 끔찍한 그린랜턴이 연상된다니. Green. Wow. I know, right? 거기다 더 어처구니 없는 건 이 블루비틀이라는 스캐럽은 자의식을 가진 외계병기, 즉 외계 생물인 베놈과 같이 기생하는 형태인데, 헌데 베놈은 숙주와 서로 티격태격하며 거의 동등한 위치로 묘사되지만 블루비틀은 마치 아이언맨의 인공지능처럼 서포트만 하는 존재. Sir, there are still terabytes of calculations needed before an actual flight is a Jarvis? Adjusting pressure for host protection. Braking systems check complete. 즉 그냥 쫄따구에 불과했다는 것으로 둘의 관계에서도 어떤 재미도 주지 못했죠. 다시 말해 슈트 외형이나 착용 장면, 비행 스킬, 플라즈마 캐논, 장검 변신 등등 시각적인 화려함은 있었지만 그 표현은 이미 앞서 있던 것들로 새로움이라곤 단 1도 없었으며, 또한 스캐럽과의 공생관계마저 밋밋했기에 그 관계에서조차 어떤 특색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럼 서사와 각성 부분은 어땠을까요? Blades. Okay. Now give me. 먼저 주인공 하이맨은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막 귀국한 상황으로,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 보니 갑자기 월세가 3배나 올랐고 가족들이 하던 가게도 망해 생계도 막막, 거기다 아버지는 얼마 전 심정지까지 왔다는 등등 What? 마치 스파이더맨이 연상되는 가난한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헌데 그런 거 치곤 집안 형편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았고, 심지어 삼촌은 꽤나 비싸 보이는 픽업 트럭을 몰며 여러 이상한 장비들도 갖고 있는 등 묘사하는 것과 말하는 게 그닥 일치되진 않았죠. 그래 여기까진 그럴 수 있다 치고, 그래서 일단 하임에는 돈을 벌어야 하기에 코드 가문에 들어가 알바를 시작. 이때부터 진부해도 너무 진부한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일단 코드 가문의 회사 코드 인더스트리는 스타크 인더스트리처럼 무기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였는데, 또 여기서 아이언맨과 오베디아 스탠이 그랬던 것처럼 조카인 제니 코드와 고모 빅토리아 코드가 맞서며 무기 사업 찬반을 두고 대립하죠. 그런데 웃긴 점은 아이언맨의 경우는 오베디아가 무기를 불법으로 빼돌리기도 했고, 나아가 아크 원자로라는 새로운 돈벌이 수단도 생겼기 때문에 무기 사업을 반대한 것인데, 코드 가문의 경우는 딱히 고모가 잘못을 저지른 것도 없고, 더 나아가 기업에서 돈벌이를 포기하고 자선 사업을 해야 한다는 먼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얼빠진 소리나 해댔다는 것으로, 심지어 어렵게 찾은 스캐럽을 훔쳐 달아나기까지. Guard that with your life. But do not open it. Do not touch it. Don't even 그러니 고모 입장에선 조카를 때려 죽여서라도 회사를 지켜야 하는 입장으로 뭔가 빌런 아닌 빌런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여기에 엉뚱하게 하이메가 엮이기에 이 둘이 서로 좋아하겠네. 설마 아버지가 죽으면서 각성하나? Te amo, hijo. I love you too, papi. 등등 너무 뻔히 예상되는 스토리가 이어지죠. 물론 주인공이 납치되고 되려 이를 가족들이 구한다는 것은 정말 예상치 못한 전개로, 더욱이 여기서 적어도 이르는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머신건을 난사한다는 설정은 정말 신선함을 넘어 쇼킹 그 자체. 차라리 블루비틀은 손자가 아니라 이 할머니가 되었으면 진작에 악당들 다 물리쳤을 거란 느낌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제니의 아버지는 배트맨처럼 비밀기지와 무기들을 만들어 자경단 활동을 했다는 것. Like, look at this. It's like Batman stuff, but like it. 또 하이메의 삼촌은 토니 스타크와 같은 발명왕의 천재 느낌으로 첨단 장비들을 만들거나 조작하는 것은 물론 이 딱정벌레 셔틀도 한 번에 쉽게 조종한다는 것. 여담으로 이 셔틀의 외형 역시나 왓치맨에 등장하는 나이트 아울의 셔틀이 연상되었죠. 그 밖에도 포스가 좀 부족했던 메인 빌런은 또 급 회개하며 스스로 자폭을 시전했다는 것까지 결말 역시나 너무 흔하디 흔한 클리셰를 따랐으며, 마지막으로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게 블루비틀, 즉 왜 딱정벌레인가 하는 아이덴티티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는 문제. 그러니까 배트맨은 자신의 트라우마를 형상화해 박쥐맨이 된 것이고, 스파이더맨은 거미에 물렸기에 거미맨이 된 것으로, 동물을 정체성으로 한 히어로들은 다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블루비틀은 어째서 외계 스크럽이 지구의 딱정벌레 모습을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었죠. 트랜스포머처럼 지구에 와서 가장 처음 본 생물이 딱정벌레였나요? 아니면 외계의 벌레 행성이라도 있는 것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벌레의 트라우마라도 있는 것인가요? 이처럼 클리셰 범벅의 개연성은 개나 줘버린 전개와 정체성마저 설명하지 못한 블루비틀. DCU는 그 시작부터 B급 쌈마의 무비를 선보였는데, 앞서 말했던 블루비틀은 DCU의 진정한 시작은 아니라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터닝포인트에서 뭔가 좀 달라지길 기대한 팬들의 입장에선 DCU나 유치하긴 매 한 가지구나 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었고, 그 결과 1억 2천만 달러 제작비의 월드 박스오피스 성적도 꼴랑 1억 2,500만으로 또다시 폭망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결론, 스거니 형의 슈퍼맨 레거시는 이런 DC를 구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 머프무비였습니다.